안녕하세요. 저는 레디스의 최석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제 환경과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어떤 환경 보호 차원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활 환경을 차량 공유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좀 개선시키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해당 사례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셜 토크 콘서트인 만큼 편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략한 저희 회사 소개부터 시작해서 사업 배경, 내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제 이런 말씀 드릴 거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창업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2010년부터 창업을 해서 내년이 이제 10년째가 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서울시 지정 공유 기업으로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명은 행복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KU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차량 공유를 위해서 쭉 준비를 해서 이제 국내 카시어링 원년이라고 하는 2013년에 그 LH 공사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민간 건설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군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안암동 근처에 있는 캠퍼스 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형 카시어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집이 단순한 그 집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콘텐츠적인 부분까지도 더해서 이웃들과 많이 이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LH공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복지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복카라는 이름의 차량 공유 서비스도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요즘에 한창 좀 많이 들어온 추세다 보니까 차량도 굳이 살 필요 없이 그거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저렴하게. 운전만 할 줄 안다면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복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면 되는데요. 원하는 차종을 확인한 후 예약을 누르고 시간과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예약이 완료되는데요. 1시간 이용에 3,900원. 정말 저렴하죠? 시간이랑 그리고 또 비용을 생각하면은 그 택시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해서. 차량을 작동시키는 방법도 편리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단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택시나 렌트카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이용하는 회원만 22,000여 명, 배치된 차량만 2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행복카. 올해 누적 이용 거리가 지구 54바퀴에 달할 정도인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가까운 곳을 가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덜어주는 행복카.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보통 애들 병원 갈 때 많이 써요. 네.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열이 나거나 이럴 때 차 없는 날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여해서 애기 병원 가기가 참 좋아요. 편리하게 조금 그럴 때 잠깐 여기서. 가격 대비 애들 데리고 다니기는 좋은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온 차량 공유 서비스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130여 LH 단지에서 운영 중입니다. 옛날처럼 단순히 주택만 제공해서는 안 되겠군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 쪽으로 보통 무인 택배 서비스라든지 카쉐어링 서비스, 그다음에 유아 돌봄 서비스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는 추세가, 사회적 추세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 인상 잘 보셨죠? 사실 그 시중 카시어링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 이용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이제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 카시어링을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예약할 때 10분 단위로 해서 시간 요금을 먼저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반납할 때 내가 몇 킬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킬로당 유류비가 한 번 더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등록된 회원카드, 저희 같으면 티머니 카드 번호를 등록해서 문을 열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시중에서 쓰시는 분들하고 달리 그 앞서 보여드린 이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의 특성이 어떤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커뮤니티형 카시어링 서비스다 보니까 매스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경로를 보시면요, 주로 현수막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거의 뭐 7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엘리베이터 전단지, 그다음 뭐 세대 우편함에 꽂혀 있는, 아니면 이제 같은 동네에 있는 뭐 입주민들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이러한 홍보는 저희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으로 홍보물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다 비치를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을 무료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세요. 그 공공임대단지나 민간 건설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주차장을 무료로 공급하는 만큼 요금이 싸져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쓰기 때문에 차 관리를 조금 이렇게 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차 관리 비용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용 요금 쪽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요, 그 65%가 차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쓰시는 분들이. 뭐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세컨카가 필요한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이제 급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보다 이제 활용 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차를 쓰실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막 그 고급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주로 이제 생활형 그 이동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차, 그리고 준중형차 정도 이 라인으로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차를 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가족이 쓰고 있어서가 이제 75%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이제 좀 약간 뭐 특이한 사례는, 요새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늦게 귀가를 해서 내가 지하철역에 데리러 가려고 해요. 근데 내 차를 빼면 그러면 주차장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 가지고 가서 한 20분 만에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러면 이제 뭐 또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여 목적은 보면 뭐 대부분이 이제 뭐 마트, 애들 학교 가고 쇼핑하고 이런 이제 누구나 이제 뭐 가정주부로서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같은 루틴으로 이렇게 이제 돌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그 요일을 거의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필요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들이 보면 3시간 이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오래 쓸수록 그 뭐 매출도 올라가고 좋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짧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근거리용으로 많이 쓰는 걸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길게 쓰는 것들은 이제 좀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 시간 같은 경우도 3시간 이내고, 이제 뭐 대여 건수도 요일마다 비슷한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요, 시중 카시어링은 보면 사실 이제 그 20대 이제 중후반에 사회초년생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차가 없으니까 이제 많이 확산을 시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이 여성분이거든요. 30대 후반의 여성분과 그분들의 배우자이신 40대 초반의 남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고 30, 40대에서 이제 생활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용 경험 스테이션 수라는 게,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차가 3대가 있어요. 근데 이 3대가 다 나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단지 가서 또 차를 타겠죠. 그래서 그 옆에 단지까지 가서 차를 타는 사람이 15%고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에 있는 차만 쓰는 사람이 82%예요. 그러니까 80%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용 적시성이거든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그냥 아파트 입구 앞에 있는 차는 타는데, 이제 아파트를 나서게 되면은 이제 굳이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시중 카시링 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중교통 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약간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게 뭐 시간대별 분포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 출근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일 많죠. 9시, 10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다 학교 보내고 이제 출근 시켜드리고 이제 애들 데려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 시간들이 보면은 이제 9시부터 11시 요 사이가 제일 많고요. 반대로 반납 시간은 이제 퇴근 시간 무렵에서 이제 뭐 마트도 가고 뭐 애들 학원도 가고 제일 많으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또 야간 시간에 외출했을 때 슉 올라가고, 전형적인 이제 생활형 패턴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갈 때 1박 2일 빌려가지고 이렇게 막 좋은 차 타고 한번 나들이 가고 이런 것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 자산으로서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차를 가지고 현재 7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사실 2013년 2월 달에 서울시에서 나눔카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소카, 그린카, 그다음 시티카 이렇게 해서 한 5개 이제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이제 LH 행복카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쉐어링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카쉐어링을 뭐 대중교통 녹색 혁명이다, 그다음 차를 쪼개어서 팔아서 공유경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급속하게 성장할 거다라고 다들 전망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금 2강 체제로 가고 있는데 시장은 크게 성장을 했죠. 이제 국내 카쉐어링 차량 수가 2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회원 가입 수는 뭐 겹치긴 하겠지만 양쪽 합치면 500만 명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보면 연간 주행거리가 10,000km 이하인 사람들은 당연히 차를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3만 km 이상을 타면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접점을 보면 뭐 한 2만 km 정도 이내로 운행한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카쉐어링으로 타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차들이 보급되고 하다 보니 이제 사고 발생률이 되게 높잖아요. 이 개인 소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인명피해 사고가 그 퍼센테이지니까요. 차량 100대당 한 뭐 대여섯 대 정도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카쉐어링은 이 47%, 43% 이러면은 거의 한 40% 정도는 인명피해 사고가 난다는 거잖아요. 워낙 여러 명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하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치를 봐도 차량 숫자가 2018년 같은 경우에 이제 17,500대였잖아요. 근데 사고 수가 19,000번 났으니까 차량 수보다 더 많이 났겠죠. 근데 이 중에 인명사고가 있는 거는 이제 절반 정도 되고, 이래서 이제 안전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문제고요. 카쉐어링 시장에서. 그래서 차를 좀 운전해 본 경험이 좀 약간 없다든지 뭐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 아니면 차가 계속 바뀌니까 탈 때마다 환경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이 시장의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하고 저희 이용자들의 특성을 가지고 사실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이렇게 이동 수단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 쪽에 배치가 되면서 이제 우리 생활 환경을 어떻게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로부터 출발하고 계속 고민을 넓혀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고민의 목표는 지역 사회의 주거 서비스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목표였고요. 마침 이제 정부에서도 뭐 주거복지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 현재 있는 그 임대주택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저희가 한 11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100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이러셔서 이제 이런 쪽이랑 맞추어서 이제 저희 서비스 좀 이렇게 정착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현장 사진은 이제 이쪽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 내용으로서는 이제 주민들의 자산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차량 소유가 부담스러운 가구라든지 아니면 차가 없는 세대에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계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한테는 대리운전 동행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신도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대중교통이 여러 가지 지역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이제 대중교통이 들어오기까지 이제 운송 서비스 수단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 사업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앞에 제가 카시어링에 대한 문제 중에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통계도 보시다시피 한 군데 스테이션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한 1, 2년 쓰다 보면 차가 한 3대 있는데 내가 항상 타는 차를 타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익숙하고, 그리고 차가 있으신 분도 많고 이래서 사고율이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여기 저희는 이제 삼성화재 보험을 계속 들고 있는데요. 이 손해율이 한 1.5등급 정도 이제 계속 되고 있어서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 시중 카시어링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 실제 이제 카시어링 차들의 보험료가 되게 높거든요.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근데 저희는 이제 보험료가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전운전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해서 뭐 급가속을 몇 번 했고, 공회전을 몇 번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뽑아가지고 저희가 점수로 계속 노출을 시키고요. 이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예약할 때 더 싸게 예약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용을, 이제 페널티는 아니지만 뭐 가격을 조금 더 이렇게 할인율을 낮추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안전운전을 지속적으로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일단 주민들을 모으고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리면서요. 이제 같이 병행하는 게 이제 차량 줄이기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SK 유레카라고 이제 중고차 매집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랑 이제 수도권에 있는 뭐 한 20만 세대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제 차를 파세요. 이렇게 차를 파시면 이제 좋은 가격에 이제 이 차를 매집한 기관들에서는 이제 매집을 해 가고요. 그리고 차를 파신 이후에 뭐 무료로 이제 뭐 한 100시간 정도 쓸 수 있게 이제 쿠폰을 드려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써보시고 이제 불편하시면 이제 차를 사세요. 뭐 이런 이제 차량 줄이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독거 노인분들, 조선 가구, 그다음 부부 노인 세대들 대상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날 특정 차를 20대 정도 지정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대리운전을 해서 이제 뭐 나들이를 한번 가보고 싶다든지 병원 가실 때 이렇게 동행해 드리는 서비스도 사랑의 열매랑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7년 동안 쭉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전초 단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다는 히스토리였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카시어링하고 약간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 땅을 건설사 쪽에다가 아주 이제 좋은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서 여기 민간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주택금융공사 쪽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평가받아서 그 점수가 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설사들이. 그런데 여기 이제 배점 항목 중에 보면요. 핵심 항목에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하면 6점이잖아요. 그리고 무인 택배함 설치하면 3점인데 카시어링 공간을 설치하면 5점이에요. 그래서 배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서비스는 지금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막 타고 이런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만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요청이 오셔가지고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요. 지금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시범사업이 일어날 건데요. 청년주택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청년주택을 지으면요. 예를 들면 500세대짜리 집을 지어요. 근데 여기 주차면이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400면 정도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차면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면을 줄여서 이걸 한 50면만 짓게 되면 나머지 주차면에다가 집을 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내야 될 월 임대료가 20만 원대인데 10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차가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혼부부인데 아기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오는 것들을 이제 허가해 주고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차를 쓰려고 그러면 이제 차가 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2세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 30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2-3개 단지를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 조사라든지 그다음 이제 차가 일주일에 몇 번 필요하세요, 뭐 어느 시간대 필요하세요, 뭐 최근에 택시 탄 적이 언제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문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주거 이제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릴 사례인데요. 그 앞서 이제 진행자분이 뭐 블록체인 기반의 전기차 뭐 이런 이야기한 사례인데요. 그 올해 그 봄에 국토부에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공모를 했어요. 거기 48개 지자체가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 6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6개 이제 지자체가 그 올해 연말까지 우리 마을이나 우리 지역을 이제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실정을 해서 여기서 2군데를 뽑아서 이제 내년에는 굉장히 크게 지원을 해서 그 지자체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은 이제 매년 이렇게 지자체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smartcity.go.kr 들어가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근데 부천시가 이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구도심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이제 공유차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고요. 부천시가 이제 10개 행정동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부천시청 인근에 있고, 뭐 테크노파크하고 이제 부천 그 종합운동장이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신흥동이라는 데인데 상살미 마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이 주변에는 보면 다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어요. 근데 여기는 한 2블록 정도 되는데 세대수로 따지면 한 1,500세대 정도의 이제 노후 가구들 빌라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지역을 재건축이 아니라 좀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좀 떠나지 않고 이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이 도시에 살도록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챌린지 앤 체인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상살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이고요. 그 상살미 사람들이 만드는 행복한 스마트 시티 부천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 모델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한 구도심 주차난 문제 해결이 이제 주제였고요. 이제 아시죠? 보통 이제 집 근처에 이제 밀집 빌라촌 가면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불법 주차를 다 걷어내기로 했고, 저희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진행했는데 주민들하고 여러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단은 걷어내고 실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이런 정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고 우리 마을이 진짜 바뀔 수 있나라는 이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세종시에 내려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됐고요. 그 이번 사업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플랫폼을 통한 주차 문제 해결이 제일 근본적인 목적인데요. 근데 사실은 서비스만 생각을 하는데 이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마을 기업을 설립을 해서 이제 아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버전처럼 탈 때 조금 내가 깨끗하게 타고 소속감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운영에 이제 마을 기업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차 관리를 하겠다. 그 기업들은 그냥 차를 제공해주고 시스템만 제공해달라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기업도 상살미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을 기업이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민간 기업들도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비즈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랑 같이 들어와 있는 데가 이제 아마 잘 아시는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킥고잉이라고 하는 그 전동보드 회사,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차라고 하는 이제 그 대리운전 서비스 해주는 회사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하는 주차장 관리 회사도 들어와 있고 이제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그 서비스 기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주차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불법 주차 걷어낸 자리에다가 자그마한 공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애들 이렇게 놀 수 있는 이렇게 분수대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그마하게 좀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이 신기술들과 이제 시민들의 어떤 호응이 합쳐져 가지고 그 새로 짓는 건설하는 도시가 굉장히 멋지게 짓는 것보다 아주 낡은 도시가 이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어쨌든 기업들과 주민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통합 플랫폼 상에 이제 주차 공유 서비스, 킥보드 공유차, 발렛 파킹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돌아가는 이런 구도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하고 테크노파크 주차장, 그리고 여기 그 민간 상가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자기 주차장에다가 그 로라망이라고 하는 통신망에 센서를 다 박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가 없을 때 그 주차면을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 도심안에다가 지금 공유차를 한 10대 정도 배치해 놓고, 그리고 이 공유차가 이제 들어가면 지정 주차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공유차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4시간 예약했으면 4시간 빠지잖아요. 그럼 빠질 때 센서에서 딱 감지해가지고 4시간 동안은 또 이렇게 주차면을 또 공유를 해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최적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식도인데요. 공유차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을 인근에 요렇게 이제 드문드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연령대 분들은 이것 타고 이제 요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 이제 거주자 그 우선 주차를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또 주차면을 다 내어놨어요. 그래서 야간 전용 주차 이렇게 해서 퇴근하고 나면 한 200면 그냥 쓸 수 있게 내놓고 이래서, 그래서 집하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 한 1.5km 정도 되니까 그냥 킥고잉 타고 그냥 가서 반납하고 아침에 오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제 그 공유 주차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셔틀도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니발 2대를 가지고 출근 시간이 계속 돌려요. 그래서 이 주차장까지 아니면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 셔틀도 돌리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역할은 이제 공유차, 공유 셔틀까지가 저희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내가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동이 불편하다 이러면 그냥 발렛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2차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링커라고 해서 이제 차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유차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링커 역할하는 사람들, 킥보드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마을에서 시간 이제 나시는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다 일자리 형태로 해서 마을 기업에 등록을 해놓고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트위지라고 하는 전기차를 또 많이 배차를 해놨거든요. 이 지역 안에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한전 KDN에서 이 도시 재생하는 것들 일환으로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빌라들 중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지원받아 가지고요. 태양광을 또 한 300세대다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수집된 에너지를 다시 재판매하잖아요, 한전에서. 그 수익 중에 이제 일정 부분을 다시 마을 기업 쪽으로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리고 이제 태양광 설치하는 것들은 이제 이번 사업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운영은 태양광을 설치한 거기 이제 수수료 수익 분배로 해서 마을 기업의 기본 운영비는 만들고, 그리고 이제 풀타임 잡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여러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뭐 이제 이런 모델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게 이제 그 어쨌든 공유차는 이렇게 이제 초소형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뭐 모닝 뭐 이런 이제 종류 차들로 배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는 말씀드린 그냥 카니발이 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킥고잉도 이렇게 이제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해서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대리 주차도 이제 요런 그 중간에 마을 기업에서 일하시는 링커 분들이 현재로는 한 3분 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간 주차장 공유는 이제 모두의 주차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등록 다 받아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기업들과 같이 이제 이런 그 상살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 기업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협의하고 이제 어디까지 이제 허가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한 7년 정도는 그냥 아파트 대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 건설사나 어떤 뭐 LH나 이런 공공기관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관리사무소 쪽으로 이렇게 딱 통보만 가면 모든 게 프로세스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이제 계속 눈에 밟혔던 것들이 근처에 저렇게 아파트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밀집 주거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들어가서 참 잘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가 컨택할 대상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뭐 통반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었고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실정 사례로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누구나 좀 꺼려 하는 거잖아요. 불법 주차 빼내면서 거기에 이제 거주자 주차구역 몇 군데 놔두고 나머지는 좀 거리 있는 쪽으로 빼야 되는데 근데 그건 이제 순수하게 이제 추첨이라든지 주민들이 합의를 봐야 될 내용들이라서 이 진통이 좀 있는데 이제 이걸 조금 더 불편하지만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좀 다닐 때 이렇게 좀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조금만 바뀐다면 그래서 뭐 자그마한 공원도 생기고 애들도 좀 뛰어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이런 취지를 살려서 LH에서 한 40세대짜리 청년주택을 하나 지어요. 여기 있는 빌라를 이제 매입해서.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한 40-50명 이렇게 이쪽으로 또 이렇게 입주를 받아서 또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굳이 이제 막 재건축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또 남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떠나야 되실 분도 되게 많거든요. 지어지고 이럴 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사시면서 그래서 환경은 이제 뭐 쾌적해지고 뭐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유입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해 보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6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시스템 구성도 정도를 넣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데 보면 DID 뭐 인증이라고 하는 게 그 회원 가입할 때 통합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천시 이 프로젝트는 시티패스라고 하는 이제 어플을 깔아서 그 어플이 실행이 되면 행복하 모두의 주차장 킥고잉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 기본 정보들은 다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추가 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다 자동으로 링크 걸려서 이제 통합회원 가입이 되게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전자지갑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전자지갑에 충전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통합 지갑 형태로 해가지고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포인트도 내가 여기서 쌓은 것들을 다른 서비스에 쓸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뭐 한전에서 만든 이제 태양광 발전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집에 있는 태양광에서 지금 얼마나 수집이 됐고 얼마나 판매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시스템 가지고 하나하나 쓰라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그다음 참여도를 끌어내기도 되게 힘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좀 나서주시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이제 중소기업들이 뭉치고 그래서 이 솔루션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큰 회사가 뭐 강남역이나 신촌에서 통합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작은 회사들이 모여서 아주 이렇게 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로 인해서 조금 생활이 편해지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조금 생기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우리 환경도 조금 이렇게 쾌적해지고 뭐
이런 이제 좀 편안한 거주지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비전이었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 지금은 공유에다가 서로 또 상생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흐름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연 좀 부탁받으면서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코멘트를 좀 해달라 그래서요. 한 3가지 정도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이제 경험으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열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느냐인데,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내용보다도 그냥 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제 이 일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됐고, 그리고 제가 길을 가다가 이제 유사한 뭐 예를 들면 타다라든지 뭐 그린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보잖아요. 카카오티를 보고 이러면,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좀 막 기분이 좋고 막 설레요. 아, 이게 이제 나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 이래서, 그래서 막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좀 마음이 이제 좋아지고 가슴이 뛴다면 이제 그 일은 이제 창업으로 연결돼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용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게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다 이제 차려주고 너는 이것만 하면 돼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소셜 캠퍼스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지원해볼까? 그런데 내가 이게 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러면서 막 망설이면서 기회인 줄 모르고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그냥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자신 있게 해보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창업을 시작할 때는 일단 한번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신념인데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건 제 경험으로는 사실 창업하려고 하다 보면 자문도 구하고 또 막상 일을 시작해 보면 많이 만나고 하잖아요. 만나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또 너무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또 며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진도가 빨리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했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길을 나 자신한테 묻고,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그냥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주위 안 돌아보고 그냥 좋은 뜻대 내 길을 가는 게 이 3가지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